예, 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고, 그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배당주 투자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투자하는 회사일 겁니다. 근데 저는 많은 전문가들과 다르게 코카콜라에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고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다섯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탄산 음료 소비의 감소. 둘째, 매출의 지속적인 하락. 세 번째, 매력적인 대안 부재. 네 번째, 참담한 토탈 리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족한 이익 정말치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서 탄산음료의 1인당 소비량 추이입니다. 50갤런에서 37.5갤런스까지 엄청 많이 내려갔죠. 예, 탄산음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콜라, 그리고 사이다, 뭐 환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탄산음료가 줄고 있으니까 코카콜라의 수익에는 악영향을 끼치겠죠. 더 큰 문제는 일반적인 어른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까지 단 음료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로리 기준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인데, 그쵸? 마이너스 79 칼로리를 아이들이 이런 단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친구들은 뭘 먹냐? 그렇죠. 디저트나 과일이나 어떤 채소 같은 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아이들 모두 그 웰빙 열풍에 의해서 탄산음료를 줄이고 좀 건강 음료를 먹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겁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 추이입니다. 역시 콜라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어떤가요? 2012년에 정점을 찍고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점점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 매출의 성장률도 2012년 이후부터는 쭉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콜라의 시대는 끝났다. 탄산음료는 사람들이 많이 마시지 않는다. 이제 웰빙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코카콜라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카콜라가 탄산음료만 있느냐? 다양한 커피나 주스 같은 다른 사업 부문도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한번 비율을 볼까요? 이 자료는 2019년도 코카콜라 컴퍼니의 2019년 연간 보고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아직도 그렇죠. 거의 60% 정도 탄산음료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제품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 마찬가지로 이 자료도 연간 보고서에서 갖고 온 건데 뭐 콜라, 판타, 뭐 스프트라이트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건 되게 뭐 중독성이 있고 되게 대중화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스라던가 워터라던가 뭐 커피, 에너지 이렇게 음료를 쭉 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몬스터. 그쵸, 이건 좀 유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막 콜라처럼 탑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거는 그렇죠. 이 커피콜라. 저도 한번 호기심으로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제품들은 도통 잘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우유라던가 뭐 워터라던가 탄산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도 워낙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리고 코카콜라만의 독특함, 뭐 확실한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콜라의 매출이 감소됨을 벌충 또는 그 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킬러 아이템, 그러니까 넥스트 콜라 아이템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가 됐겠죠. 다음으로는 토탈 리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토탈 리턴이라는 건 뭐냐면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수익입니다. 이 그래프는 10년간 코카콜라 그리고 S&P 500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S&P 500은 275%예요. 10년 동안. 근데 콜라는 121%입니다. 참담한 결과죠. 그러니까 2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배당주끼리 비교를 해야지 S&P 500과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S&P 500 같은 경우에 10년간 기술주들, 팡주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공정치 못하다. 뭐 그런 말도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 그럼 S&P 500은 제외하고 같은 배당킹끼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P&G. 자, 배당킹이라는 건 뭐냐면 50년 동안, 무려 50년 동안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올 회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회사를 비교해도 존슨앤존슨하고 비교해도 절반밖에 안 되죠. 그리고 P&G랑 비교해도 거의 60%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왜 배당을 목적으로 콜라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콜라는 코로나 때 뭐 스포츠 경기도 안 열리고 그래서 소비가 많이 준 거 아니냐. 지금의 그 수익률 비교는 부적절한 것 같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쵸? 코로나 이전을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도 뭐 S&P 500, 존슨앤존슨, P&G보다 낮아요. 왜 낮을까요? 그렇죠. 매출이 성장은 안 하고 줄기 때문에 계속 낮은 수익률을 보여왔던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익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코카콜라의 EPS의 컨센서스인데 21년도 2분기에 30% 이상 성장. 드디어 콜라가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당연하고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2분기 EPS가 0.56 정도 되는데 그 EPS 0.56불은 2019년 3분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워낙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많이 올라간다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2019년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코카콜라의 주가는 한 50불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뒤에 정말 백신 효과로 인해서 뭐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해도 콜라의 매출이 그만큼 늘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만의 논리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카콜라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안정하겠지. 좋은 회사겠지. 그러나 워렌 버핏도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실수를 이야기하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1,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워렌 버핏은 항공주를 다 매도했어요. 근데 그때 매도한 가격에 비해서 지금 델타, 사우스웨스트 이런 항공주들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를 80년대 한 3불대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 가격에 투자한다는 것은
메리트도 없고 다른 많은 대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늘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읽습니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